이번 시간에는 8.9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절 허용값 8.9.1.1 일반상 애미기기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다음 값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전원퓨즈 또는 과전류 차단기 공급전원 측의 전원부 양극성 사이의 절연에 대해서는 표 13, 14 및 표 16에 따른 하나의 조작자 보호수단에 대한 허용값. 절연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면은 양극관이면은 이제 라이브하고 뉴트럴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 퓨즈가 있는 그 회로의 앞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인넷하고 스위치하고 커넥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 뒷단은 절연거리를 보진 않고요. 이쪽에서 쇼트가 나면 전류 퓨즈가 끊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수단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능 절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퓨즈 전단에 있어야 되고 후단으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전단이에요. 그래서 동작 전압에 따라서 각 표에 봐서 이제 조작자 보호수단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2MOP가 아니고 1MOP만 만족하면 됩니다. 기능 절연은. 적어도 하나의 보호수단으로 제공되는 절연에 대해서는 8.9.1.2에서 8.9.1.5까지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표 12에서 표 16까지에 따른 허용값 8.9.1.2는 이제 950이나 368-1이죠. 여기를 만족하는 부품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유리, 운모, 세라믹 이렇게 무기질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최소 연면거리 공간거리가 연면거리보다 이제 요구사항이 더 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면거리 입장에서는 연면거리가 공간거리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공간거리의 최소값을 연면거리의 최소값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건 이제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설명을 하고 높은 고도에 대한 전격의 애미기기 2000m 기준으로 그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m를 넘으면 가중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기압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연 성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를 줘서 더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8.9.1.2에서 5까지 요거를 제외하고 좀 전에 봤던 것들 제외하고는 표 12에서 16까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보호수단에 대한 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두 개의 보호수단, 뭐 예를 들어서 강화절연에 대한 내용은 각각 뭐 이제 공간거리나 연면거리에 써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하라. 이게 이제 2MOP 또는 2MOPP면 이제 이걸 두 배를 해라. 아니면 다음 동작 전압을 적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 자체는 하나의 보호수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9.1.2 950 또는 368-1에 적합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이제 부품이나 이제 뭐 정보사무기기, 오디오 비디오 기기 같은 경우는 인증난 부품이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950-1이나 368-1로 이제 인증이 난 이제 부품이나 제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면 별도로 내부에 뭐 연면거리, 공간거리를 시험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9.1.3절 유리, 운모, 세라믹 및 유사 재료의 연면거리 무기질 절연 재질이죠. 유사한 트래킹 특성을 갖는 유리, 운모, 세라믹 및 기타 무기물 절연 재료 의 연면거리의 경우 규정된 공간거리의 최소값을 연면거리의 최소값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기 이제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컨덕터고 여기도 컨덕터고 그러면 공간거리는 이제 에어 클리어런스이기 때문에 도체 간에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가면 되고요. 직선으로. 연면거리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뭐 1mm든 2mm든 이제 이렇게 각홀이 되어 있으면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통 요구사항도 연면거리가 더 길죠. 최소 공간거리나 최소 연면거리 요구사항을 비교를 해보면 항상 연면거리가 더 길어요. 공간거리보다. 이제 이런 무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말이 이제 공간거리의 최소값,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공간거리가 있고 이제 연면거리가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연면거리가 더 이제 보통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무기질 재질로 되어 있는 기판이요.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잘 없지만 그러면 요 연면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각호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요 공간거리하고 같이 취급을 해라 그런 얘기죠. 공간거리의 최소값을 그대로 연면거리에다가 적용을 해라. 그래서 따로 이렇게 각호를 안 해도 됩니다. 무기질 같은 경우는 뭐 운모나 유리, 세라믹 이런 것들은 뭐 연면거리라 그래가지고 더 띄우는 게 아니고 그 공간거리 최소값을 그대로 연면거리 최소값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8.9.1.4절 최소 연면거리 표 12에서 표 16까지 최소 연면거리가 적용 가능한 최소 공간거리보다 작은 경우 공간거리의 최소값을 연면거리의 최소값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간거리가 더 짧고 연면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최소 공간거리 요구사항이 좀 더 긴 경우가 있어요. 최소 연면거리 요구사항보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면 전원부에 대한 조작자 보호수단에서 최소 공간거리 이제 띄우는 거거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동작 전압이 이제 RMS 240V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공식 전원 전압이 300V니까 300V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오염 등급 뭐 이제 이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2MOPP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1MOP는 2mm가 되는 거고 2MOP는 4mm가 최소 공간거리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이제 첨도전압이 이제 RMS로 240일 때 지금 2mm, 4mm 이렇게 된 건데 첨도전압이 보통은 420 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격 입력이 240이라고 할 때 루트 2를 곱하면 34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420V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요 저장거리에 따로 추가할 일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RMS로는 300V 이하가 나오는데 240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420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첨도전압이.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 요 첨도전압 요게 이제 공칭 전원전압의 첨도값을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저 이제 파형이 이제 정연파가 아닌 경우에요. 그러니까 첨도 동작 전압이 되게 샤프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제 오염 등급 2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기 420이었는데 이걸 이제 훨씬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극단적으로 1000까지 피크가 1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가 공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MOPP 같은 경우는 1.8mm 그리고 1MOP는 0.9mm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mm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4에다가 1.8을 더하면은 5.8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면거리를 보면은 이제 여기 뭐 250 레인지고요. 오염 등급 2에 3A 또는 3B 적용을 하면 여기가 되거든요. 2.5. 2.5mm가 이제 조작자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에서 한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을 위한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2MOP로 하면은 여기에 비고 1에 써져 있는데 두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에 대한 최소 연면거리는 표 2 값의 2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2.5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mm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거리는 아까 뭐 추가하기 전에는 4mm였는데 그죠? 피크 전원 때문에 1000V나 뜨는 바람에 1.8mm가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8mm가 되는 바람에
연면거리 5mm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첨도 전압이 막 1000V까지 RMS가 240인데 피크 첨도 값이 1000V까지 올라가고 그러진 않죠, 보통은. 그런데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네,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간거리가 더 넓으면 공간거리를 더 넓게 띄우냐, 그리고 연면거리는 뭐 이제 5mm를 놔두느냐, 그게 아니고 연면거리가 뭐 5mm만 나왔어도 공간거리가 5.8mm가 되면 그 연면거리도 5.8mm를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연면거리는 5mm였고 공간거리는 지금 이제 추가되는 1.8mm가 추가되는 바람에 5.8mm가 됐단 말이에요. 공간거리가 0.8mm 더 크죠. 자, 그러면은 공간거리의 최소값을, 그러니까 5.8mm를 연면거리의 최소값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면거리 아까 그 5mm였던 거를 5.8에 맞추라, 그런 얘기예요. 더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9.1.5절 높은 고도에 대한 전격의 애미기기. 제조자가 별도 선언하지 않는 경우 애미기기는 고도 2000m 이하에서 가동하는 전격을 가진다. 그냥 이 규격 자체가 2000m 이하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00m를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전율을 곱해야 되는데요. 세이프티 팩터를 이제 더 이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보면은 3000m다 그러면은 MOP에 대한 배수 인자를 보면은 1mm 띄워야 될 때는 1.14mm를 띄워라는 얘기예요. 5000m까지 올라가면 이제 1mm가 아니고 1.48mm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MOPP는 그 워낙 2000m 이하에서도 넓게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안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2000m 이하에서 충분히 띄워놓은 상태라 3000, 4000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3000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MOPP는 안전율이 3000까지는 이래요. 그냥 똑같아요. 2000m까지. 조작자는 2000m까지. 환자는 3000m부터 안전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높지는 않아요. 조작자보다. 우리나라는 거주 지역이 이렇게 높은 지역이 없죠. 다 이제 2000m 이하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지역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뭐 3000m, 4000m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이제 이런 안전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고도에 따른 이제 세이프티 팩터는 그 기초 규격이 따로 있어요. KSC IC 60664-1 이제 요 규격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안전율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뭐 950이나 368-1로 인증난 부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혹시 이제 의료용이 이제 뭐 4000m 이하에서 사용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950하고 368-1은 안 되죠. 2000m에서 한 거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664-1을 잘 적용해서 뭐 3000, 4000m에서 이제 그 조건으로 시험한 950-1, 368-1 성적서가 있어야 되겠죠. 인증서하고. 8.9.1.6절 보관법. 동작 전압이 표 12에서 표 16까지 허용값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표 12에서 표 16까지의 동작 전압을 보고 그리고 이제 허용값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표가 연속값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문드문 이제 불연속값을 제시하죠. 그래서 보관법이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동작 전압이 x1, 뭐 x 뭐 여기 스타로 되어 있네요. x2, 그다음에 여기 y1, y 스타, y2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이게 x1, x2 이렇게 이제 동작 전압이 드문드문 있고 그거에 맞는 재정거리가 y1, y2 이렇게 드문드문 있잖아요. 근데 하필 우리가 동작 전압이 이제 요 x 스타예요. 이거를 이제 결국은 포함하는 x2의 동작 전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컴팩트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넓게 띄우기가 좀 어려운 경우, Y2의 값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걸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보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 12에 나와 있는 연면거리를 좀 봐보면은 이제 여기 125일 때 여기 2MOPP 지금 한번 보면은 환자보호 수단에 대한 2MOPP예요. 그러니까 동작 전압이 125V 이하면은 6mm, 250V 이하면 8mm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0이다. 그럼 250 범주니까 8mm를 띄워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 8mm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6mm 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관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5V일 때 125V 이하일 때 6mm였죠. 그리고 250V일 때 8mm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20일 땐 몇 mm냐 그런 얘기잖아요. 이 보관법이 이게 선형 보관법이 되는 거예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럼 7.52mm잖아요. 그러면 이거 라운딩 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6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아니라 뭐 7.50이 나와도 라운드 업을 합니다. 7.6이 되는 거예요. 7.58이 돼도 7.6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관법을 쓰되 이제 더 큰 0.1mm만큼 반올림 되도록 가장 가까운 두 개 값 사이의 선형 보관법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6mm보다는 크고 8mm보다 작은 7.6mm. 그러니까 이제 8mm 대비 0.4mm 정도 이득을 본 거죠.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자회로 이제 절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0.1mm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연면거리 같은 경우에. 예, 여기 그 얘기고요. 2800V 피크 또는 DC를 초과하는 첨도 동작 전압의 공간 거리를 결정하는 경우 계산된 공간에서 증가량이네요. 증가량이 더 큰 0.1mm만큼 반올림 되도록 가장 가까운 두 개 값 사이의 선형 보관법을 허용한다. 이제 공간 거리도 2800 피크가 넘어가면 보관법이 가능하고 0.1mm 아까 같이 라운드업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간 거리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2800V 피크 또는 DC 초과하는 경우에요. 2800V 피크 또는 DC의 첨도 동작 전압의 공간 거리를 결정하는 경우 두 개의 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 그렇죠. 2800 이하는 그냥 높은 값을 적용하는 거고 2800V 초과하면은 이제 공간 거리여도 보관법 사용하고 0.1mm 라운드업을 하면 된다. 8.9.1.7절 재료 그룹 분류. 재료 그룹은 표 9와 같이 분류한다. 표 9 재료 그룹 분류. 재료 그룹은 이제 이렇게 뭐 더 있습니다만 뭐 의료 쪽에서는 이 정도로만 분류를 합니다. 1, 2, 3A, 3B. 이제 여기 자세한 내용은 KSCIC 60112에 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료 그룹이 2는 400에서 600V 사이다. 그런 얘기고 3A, 3B. 그러니까 트래킹이라는 거는 절연 재질이 트래킹이 생겼다는 거는 적용 전압, 이게 시험 전압을 못 견디고 트래킹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A용액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A용액을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의해서 양단 사이에 이제 트래킹이 생겨서 이제 전류가 특정 전류 이상 흐르게 되면은 부적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TI 값을 알면 이제 재료 그룹이 결정이 됩니다. 난연 등급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뭐 CTI 값을 모른다 뭐 이런 시험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워스트 케이스로 봅니다. 이제 뭐 3A나 3B 뭐 그냥 3B로 보고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보고 공간거리나 연면거리를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그 말이 나오네요. 재료 그룹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료 그룹
3B로 추정해야 한다. 8.9.1.8절 오염등급 분류. 오염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오염등급 1은 먼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밀폐된 미시환경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비고 1. 그와 같은 미시환경의 예로는 밀폐 또는 밀봉된 부품 또는 조립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시환경은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말하고요. 여기 이제 약간 대비되는 이제 용어는 매크로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거시적인 환경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미시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나 부분품을 컴파운드로 몰딩을 하는 거예요. 기판상에 먼지가 앉고 그러면 이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전압도 좀 높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고 발열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번거롭더라도 실리콘이나 다른 컴파운드를 이용을 해서 몰딩을 합니다. 함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변 환경, 미시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러면 오염 등급은 1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염 등급 2는 응축에 의해 일시적 전도성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전도성 오염만이 발생하는 미시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보통 가정이나 병원 이런 데들이 오염 등급을 2로 잡습니다. 생활 먼지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죠. 예, 먼지가 이제 전자제품, 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액티브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요구사항에서 이제 본 601 요구사항에서 이제 요구를 하겠죠. 오염 등급 3은 이제 비전도성이 아니라 전도성 먼지입니다. 전도성 오염 또는 예상되는 응축으로 인해 전도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전도성 건조 오염이 발생하는 미시 환경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오염 등급 2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표현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될 가능성이 있는 좀 더 높은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오염 등급 3은 이제 일반 공장들 같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오염 등급 4는 이거는 전도성 먼지, 빗물 또는 기타의 습한 조건 때문에 지속적인 전도성이 발생하는 미시 환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열악한 작업 환경 같은 데가 되겠죠. 일반 공장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비고 2에 보면 이런 유형의 환경은 브러쉬에서 탄소 먼지가 발생하는 정리 모터 내부에서 전환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정리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로 정류자에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정류자하고 브러쉬하고 물리적으로 막 마찰이 계속 발생하니까 탄소 먼지가 막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탄소는 이제 일단 도체로 봐야 되니까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전도성이 발생하는 미시 환경. 이제 방폭 환경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탄광, 채석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도 이제 분진 같은 거 많이 발생을 하고, 밀가루 공장, 그것도 밀가루도 굉장히 이제 전도성은 아닌데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도 환경이 오염 등급 4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염 등급 4는 보호수단으로 제공하는 절연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아예 표에 오염 등급 4는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냥 민즈 오브 프로텍션 보호수단이 적용이 안 돼요. 오염 등급 4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조작자를 보면은 오염 등급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오염 등급이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세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오염 등급 4는 아예 공간거리, 연면거리로 안 됩니다.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염 등급이 이제 1, 2, 3이죠. 오염 등급 4 아마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전기용품 이제 관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방폭 관련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우리 의료기기나 전자제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이제 방폭 인증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속사 M은 오염 등급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한다. 부속사 M을 보면 오염 등급의 감소 이렇게 나오고요. IPX4 외장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의 경우
만약 오염 등급이 2였으면 어떤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반면에 오염 등급 3일 경우에 IPX4 외장을 갖는 의료기기는 외부 환경을 2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장거리가 공간거리나 연면거리가 줄어들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IPX4면은 이제 180도, 360도죠. 360도 샤워를 하는 제품을 이제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샤워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물도 안 들어오겠지만은 먼지도 이제 잘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주변 환경이 오염 등급 3이더라도 이제 오염 등급을 줄여서 2로 해서 저장거리를 좀 이렇게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X5나 6인 경우, 이제 뭐 워터젯이 되겠죠. 물을 이렇게 착 살수를 하는 건데요. 뭐 오염 등급 2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감소 혜택이 없습니다. 감소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오염 등급 3인 경우에는 이제 2로 혜택을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오염 등급 3이더라도 제품이 IPX5나 6을 만족하는 의료기기 외장일 경우에는 외장이 IPX5나 6을 만족하는 이제 의료기기일 경우에는 오염 등급을 2로 낮춰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밀봉하거나 캡슐화한 경우에는 오염 등급이 3이더라도 2일까지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같이 이제 뭐 몰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이제 표면에 이제 코팅을 하면 먼지가 쌓여도 뭐 절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코팅은 이제 절연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8.9.1.9절 과전압, 범주, 분류. 전원 과도전압의 적용값은 60664-1에 따른 과전압 범주 및 표 10에서 사용한 공칭 교류 전원 전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제 664-1을 가서 봐도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여기 인용을 해놨거든요. 표 10에서. 그러면 표 10을 봐도 됩니다. 전원 과도전압. 과도전압은 이제 그 공칭 교류 공급 전원 전압에 따라서 라이브하고 뉴트럴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원 과도 전압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0V면 여기 300레인지죠. 공급 전원이. 그리고 과전압 범주는 1 같은 경우는 이제 DC 어댑터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DC 회로를 말하고, 2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은 요거는 공장 환경이 됩니다. 주상변압기에서 공장 수전반으로 넘어오고 다운트넷을 써서 넘어오죠. 아니면 주상변압기를 공장 그 다운트넷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고 거기서 이제 전압을 다운시켜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환경, 펜스 쳐놔야 되죠. 이제 뭐 수십 킬로볼트 내려올 테니까. 이제 그런 환경은 이제 과전압 범주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탑 같은데, 그러니까 산과 산을 연결하는 철탑 같은 거, 그쪽은 이제 과전압 범주가 이렇게 이제 좀 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이나 4는 잘 해당이 안 되죠.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2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간혹 이제 DC 제품은 1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C USB 사용하면은 RMS니까 이제 DC하고 등가가 되니까 뭐 전원과도 전압은 50, 그러니까 이제 뭐 1이면은 이제 330, 요 정도? 전압이, 그러니까 DC를 쓸 때 전압이 330 이상 피크가 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지를 이 정도 뭐 견디는 DC 회로면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보통 DC 회로 전원단에 뭐 USB이더라도
그 서지나 이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바리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회로를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전격은 뭐 높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8.9점 1점 10절 전원부를 위한 공간거리. 이제 회로가 전원부하고 프라이머리 서킷과 세컨더리 서킷 보통 이렇게 나눠지고 그 중간에 이제 SMPS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전원을 공급하는. 일반 리니어 트랜스나 토로이달 트랜스를 써도 뭐 상관없겠고요. 300V 이하의 전격 전원 전압으로 가동하는 전원부의 경우 요구되는 공간거리는 RMS 및 DC 전격 전원 전압에 대한 표 13의 값에 첨드 동작 전압에 대한 표 14의 추가 공간거리를 더해야 한다.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표 13에서 이제 300V RMS 뭐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RMS로 300까지는 그러니까 표 13뿐만 아니라 표 14까지 적용을 해라 그런 얘기였어요. 아까 그 첨도 전압이 뭐 1000V일 때 이걸 잘못 적용했었나 보네요. 그죠? 여기 210에서 300 이하니까 아까 1000V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적용했어야 되네요. 여기구나. 1000V니까 1.6 그래도 연면거리 공간거리가 이제 더 연면거리보다 넓죠. 이렇게 해도 5.6mm고 이제 연면거리 5mm보다 더 넓은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연면거리 5mm를 이제 5.6mm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공칭 전압을 좀 잘못 적용을 했네요. 그죠? 근데 요걸 적용을 했는데 여기 300V 레인지로 해서 요걸 적용을 했어야 되네요. 그죠? 예, 어쨌든 300V 레인지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표 14까지 적용을 해야 되고 이제 첨도 전압이 너무 높게 나올 경우에는 공간거리가 연면거리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8점, 9점, 1점, 11절 공급 전원의 과도 전압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 표준은 KSC IEC 60664-1에 따라 과전압 범주 2를 적용한다. 아래 표에서 보면은 이제 과전압 범주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664-1에서 가져온 인용한 값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는 환자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전압 범주를 이제 1이나 2를 적용을 하고 3 이상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은 과전압 범주 2를 적용한다. ME 기기가 과전압 범주 3인 장소에서 공급 전원을 사용하도록 의도한 경우 MRI나 이런 것 같이 큰 거 같은 경우에 과전압 범주 3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표 13에서 표 15까지의 규정한 값은 공간거리에 대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표 13에서 15 자체가 과전압 범주 2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전압 범주 3에서 공급 전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의료기기가 있다면 다음에 전원 과도 전압은 해당하는 열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네, 다시 말해서 과전압 범주가 여기 4 이제 여기 3이 되는 거죠. 3에 동작 전압이 300이니까 300 이하니까 이제 전원 과도 전압은 이제 4000V가 되는 겁니다. 과전압 범주 3의 공급 전원에서 ME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환자 보호가 요구된다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면 8.9에 대한 근거에서 요구한 값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된다. 환자가 이제 여기에 결부가 되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MRI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용 관리를 하든지 해서 과전압 범주 3을 지금 적용을 해서
과도 전압을 4000V를 해서 저런 거리를 이제 더 많이 띄웠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환자 보호가 요구된다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환자 보호가 요구가 되겠죠. MRI 같은 경우는 표 12가 이제 이게 되겠죠. 이게 환자 보호 수단이 이제 필요한 경우, 뭐 300 레인지면은 이제 240V면 이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지금 환자 보호는 이제 8mm, 뭐 5mm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환자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게. 그럼 이제 연면거리가 8mm, 공간거리가 5mm란 말이에요. 이게 전원보호 조작자 보호 수단에 대해 제공하는 최소 공간거리를 보면은 전원과도 전압 4000V를 적용을 했을 때 2MOPP가 여기 보면은 이제 6.4mm가 나오네요. 그죠? 6.4mm에 이제 뭐 피크가 뜬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1000V다 그러면은 이제 2MOP 같은 거 1.6mm가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 6.4에 1.6mm가 더 들어가면 전원부 조작자 보호 수단을 제공한 최소 공간 거리가 8mm예요. 2MOP가. 근데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5m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가 더 적죠. 저전거리가. 여기는 5mm고 저긴 8mm니까요. MRI처럼 환자가 결부가 되면 요구된다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요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표 12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8.9절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자 보호 수단이 필요하죠. MRI 같은 경우는 환자 보호 수단이 필요하죠. 근데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작자 보호 수단이 더 8mm로 더 넓잖아요. 과전압 범주가 이제 3인 곳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조작자 저렴거리는 8mm로 늘어난 반면에 4천을 적용하면서 이제 8mm로 늘어난 반면에 이제 환자에 대한 저렴거리 표 12는 어떤 디레이팅 팩터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5mm를 그대로 적용하는, 다시 말해서 환자 보호 저렴거리 공간거리가 더 좁아요. 조작자 보호 공간거리보다. 이런 좀 약간 모순이 생기는데 뭐 규격에서는 항상 넓은 쪽을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일단 8mm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9점 1.12절 공급 전원에서 파생된 2차 회로는 전원부가 과전압 범주 2이면 664-1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전압 범주 1이다. 과전압 범주 1 안에 다양한 전원전압의 최대 과도 현상은 표 15의 열을 참조한다. DC는 과전압 범주 1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전원전압 같은 경우는 표 15. 이제 표 15를 보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2차 회로. 2차 회로에 이제 과도 값이 800 이하. 이게 과도 전압 분류가 이제 1인 경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MO 오염 등급이 2인 경우에 2MOOP는 이제 1.4mm 뭐 이렇게 되겠네요. 2차 회로의 과도 값이 그러니까 공식 전원 전압이 여기 120V 이하인 거고 공식 전압이 보통 우리 240 프리볼트니까 240이라고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오염 등급 2에 봐서 2MOOP는 이제 50V 이하니까 2mm가 되겠네요. 2mm가. 뭐 여기에 보면은 과도 현상의 과전압을 받지 않는 회로. 뭐 2차 회로의 과도값이 이렇게 뭐 800도 안 되는 경우죠. 아예 그냥 그 과전압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뭐 배터리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오염 등급이 2라고 하고 EMOOP라고 하면은 뭐 0.8mm 정도 뭐 예상이 됩니다.
2차 회로가 접지되거나 그 ME 기기가 내부 전원형인 경우 표 15를 적용한다. 과도 현상의 과전압을 받지 않는 회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차 회로를 접지하지 않고 공급 전원에서 파생할 경우 이 2차 회로는 표 13 및 표 14의 1차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제 어댑터 같은 걸 써서 2차 회로 전원 공급을 받을 경우 그 2차 회로는 표 13, 14의 1차 회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죠. 150초가 300 이하에, 그러니까 이제 아답터도 프리볼트로 전원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부 전원형인 경우에는 어댑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충전할 때는 이제 좀 상관이 있을 거고, 환자야 상관이 없겠지만, 조작자는 이제 충전할 때는 상관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용할 때, 내부 전원형을 이제 사용할 때, 환자가 관련이 있죠. 그러면, 내부 전원형은 표 15를 적용을 하고요. 2차 회로가 전원부에서 기능 접지 또는 보호 접지한 금속 스크린에 의해 분리되거나 2차 회로의 과도 현상이 과전압 범주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 2차 회로와 대지 사이에 커피시터와 같은 부품의 접속에 의한 감쇄되는 것 때문에, 그럴 경우 표 15의 값을 적용한다. 2차 회로가 이렇게 기능 접지가 돼 있고 또는 보호 접지가 돼 있고 금속 스크린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고 2차 회로가 과전압 범주 2를 넘지 않고 이런 경우라면 어댑터가 공급 전원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표 13, 14가 아니라 표 15를 적용해도 된다. 적용한다. 과도 현상의 과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로에 대한 열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표 15에 보면은 이제 요 컬럼이 있죠. 과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로. 언제 이걸 적용을 하느냐? 대지에 안전하게 접속되고 첨두간 리플을 직류 전압의 10%까지 제한하는 용량성 필터링을 가지는 DC 2차 회로. DC 회로인 거죠. 그러니까 리플이 작은 DC 회로, 2차 회로. 리플을 잡아주는 어떤 그 용량성 필터링이 있는 2차 회로, DC 2차 회로. 이런 경우에는 과도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고요. 용량성 필터링이라는 거는 서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면 과도 현상, 과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부 전원형, 그죠? ME 안의 회로. 이런 것들은 전원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15.4.3.5절 및 15.5.1.1절에서 요구되는 보호 호스탄 15.435 15.4.3.5절을 보면 과도한 전류 및 전압에 대한 보호. 2차 회로이더라도 쇼트가 났을 때 내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전류 퓨즈나 이런 거를 이제 해야 한다. 배터리 보호 회로 같은 게 이제 보통 있으니까 쇼트가 나면은 퓨즈가 없더라도 이제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시험한 성적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문서를 안전회로 문서를 제출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4.3.5절 및 5.1.1절에서 요구되는 보호수단, 이런 게 있어도 과도 현상에 과전압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9.1.13절 1400V 피크 또는 DC를 초과하는 첨두 동작 전압. 1400V는 이제 많이 넘는 거네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1400V 피크 또는 DC를 초과하는 첨두 동작 전압에 대한 표 15의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1400V가 넘을 경우 공간거리가 최소 5mm이다. 예, 그러면 표 15에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해당 재료는 다음을 사용한 8.8.3절에 따라 내전압 시험에 통과한다. RMS 값이 첨도 동작 전압의 1.06배와 같은 교류 시험 전압 또는 위에서 규정한 교류 시험 전압의 첨도 값과 같은 직류 시험 전압. 이제 뭐 공간거리도 5mm 띄우고 내전압도 1.06배 해서 뭐 만족하고, 이제 첨도 동작 전압에 1.06배 해서 만족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표 15를 따로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 이제 그런 1400V 넘는 경우죠. 그 2차 측이 이제 이렇게 1400V 이상 초과하는 첨도 동작 전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간거리 경로는 이제 재료 그룹 1의 절연 재료의 표면을 따르거나 또는 공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관통한다. 1400V를 초과하는 첨도 동작 전압에 대한 표 15의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간거리 경로인데 재료 그룹은 1의 절연 재료의 표면을 따르거나 또는 공기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관통한다. 아까 그 위에서 재료 그룹이 있었죠. 재료 그룹이 1이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조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거리 경로가 재료 그룹 1이 아닌 재료 표면을 부분적으로 따를 경우 내전압 시험은 다만 공기를 관통하는 경우의 부분에서만 수행한다. 뭐 재료 그룹 1이 아니더라도 내전압 시험에 적합하면 되겠습니다. 8.9.1.14절 두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의 최소 연면거리. 두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에 대한 최소 연면거리는 한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에 대해 표 16에서 제시한 값을 2배하여 얻을 수 있다. 표 16을 보면 이제 조작자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죠. 예를 들어서 220V면 250 레인지에 해당이 될 거고요. 오염 등급이 2 그리고 재료 그룹이 3A다. 그러면 이제 2.5가 되겠 거고요. 이걸 이제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써있죠. 2배. 5mm가 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될 거고요. 8.9.1.15절 내제세동 장착부에 대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내제세동 장착부가 8.5.5.1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지고 그냥 딱 4mm라고 고정을 해놨네요. 연면거리하고 공간거리를. 8.5.5.1을 한번 보면 제세동 모호, 제세동 패드의 한쪽 또는 다른 쪽을 임상 목적에 따라 대지에 접지하거나 또는 적어도 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쭉 나오고요. 제세동 보호. 제세동 보호의 절연이 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8.5.5.1절이 이제 뭐요? 제세동 보호입니다. 그래서 내제세동 장착부가 제세동 보호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따르지만 표 13에서 15 그리고 또 표 16 이렇게 따르지만 내제세동 장착부에 대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별도로 연면거리나 공간거리에 상관없이 4mm 이상 띄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 12 환자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이제 1 MOPP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MOPP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연면거리와 공간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연면거리, 공간거리, 연면거리, 공간거리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1 MOPP, 2 MOPP 이렇게 각각 이제 요구사항을 써줬기 때문에 이제 조작자 보호수단처럼
이제 어떻게 다시 재계산하고 하는 이제 그런 2MOPP 때문에 재계산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1MOPP와 2MOPP를 각각 다 그냥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동작 전압에 맞춰서. 환자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나 공간거리는 이제 조작자 그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나 공간거리보다 상당히 많이 띄웁니다. 이게 뭐 다른 규격에서 인용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601-1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뭐 참조 규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규격이 본 601-1에 환자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참조해야 되겠죠. 얘가 원판이니까. 표 13은 전원부 조작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공간거리. 이제 조작자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공간거리인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300 레인지다. 그러면 여기 써있죠. 1MOOP, 2MOOP 뭐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다 써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규격 같은 경우는 1MOOP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뭐 2배 해라. 기본 저장, 강화 저장해서 기본 저장을 2배 해서 강화 저장으로 사용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 좀 특이한 점은 20kV 또는 28kV DC를 초과하는 동작 전압에 대한 공간거리는 필요하면 개별 표준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20kV, 28kV 있죠. 이제 여기까지는 1in 2MOP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1.2배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0kV다. 그러면 30kV에 1.2배. 그게 이제 뇌전압, 시험전압이 되는 거예요. 혹은 거기 이제 뭐 뇌전압도 그렇고 공간거리도 이제 개별 구역에서 개별 표준에서 알려줍니다. 표 14는 공식 전원 전압의 첨도값을 초과하는 첨도 동작 전압을 가지는 전원부 내 저전을 위한 추가 공간거리. 요건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했죠. 표에 주어진 첨도 동작 전압보다 큰 전압값이 있을 경우엔 보관법도 가능하다. 뭐 여기 뭐 0.몇 mm씩 돼 있기 때문에 보관법 해봐야 이제 얼마 되진 않을 텐데. 표 15, 2차 회로 내의 조작자 보호 수단을 위한 최소 공간거리. 이제 2차 회로죠. 과전압 범주는 1로 똑같고, 그죠? 과전압 범주는 1이 맞고, 전원 과도 전압이 이제 바뀌는 거죠. 동작 전압에 따라 라이브 뉴트럴 간 동작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압 과도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2차 회로는 과전압 분류가 1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1에 보면은 동작 전압에 따라서 과도값이 800인 경우, 1500인 경우, 2500인 경우 이렇게 갈리죠. 전원 과도 전압 표를 보면 표 10을 보면 이제 과전압 범주가 1인 경우에 라이브 뉴트럴 공급 전원 전압에 따라서 50V 이하일 때, 100V 이하일 때 뭐 이렇게 그래서 과전압 범주 1일 경우에는 전원 과도 전압은 그 공급 전원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과도 값이 800일 경우 이제 과전압 범주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1이라고 봐야 되고 요 끝에 이제 뭐 과도 현상의 과전압을 받지 않는 회로 이제 요것만 빼고 나머지 이제 요거는 과전압 범주가 1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전압 범주 1인 상태에서 이제 전원 전압에 따라서 과도 값이 800 이하일 경우 1500일 경우 2500일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칭 전원 전압이 이제 보통 여기 150 초과 300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2차 회로의 과도 값은 1500 이하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로 봐야 되겠죠. 내부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과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충전 중일 때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뭐 과도 현상을 과전압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두 번째 2차 회로의 과도값 150V 초과 300V 이하의 공칭 전원 전압 요 컬럼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 등급 2 해서 이제 전압이 이제 뭐 50V 이하다. 그러면 이제 2mm 과도 현상의 과전압을 받지 않는 회로면은 0.8mm인데 영향을 받으면 2mm로 늘어나요. 그죠? 차이가 많죠? 1.2mm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회로 내 조작자 보호수단을 위한 최소 공간거리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표 16. 표 16은 조작자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최소 연면거리.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잠깐 보긴 했죠. 동작 전압이 이제 220이다. 그러면 250 레인지가 될 거고요. 오염 등급이 2, 재료 그룹이 3A다. 그러면 3B. 그러면 이제 뭐 2.5mm가 되는 거고요. 이게 한 개의 조작자 보호수단을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2MOP를 하려면 이제 두 배를 해야 한다. 5mm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8.9.1.6절 도전성 표면 코팅. 비금속 표면에 도전성 코팅을 도포할 때 박리 또는 박피로 인해 공간거리 또는 연면거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출 같은 경우 절연 재질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안에 회로가 이제 전자파가 방사가 많이 돼서 이제 그 도전성 도료를 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스프레이를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전압이나 뭐 누설연료가 부적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거리나 연면거리가 그런 이제 코팅이나 이제 이런 스프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거리나 연면거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합 여부는 뭐 구조 검토해보면 알겠죠. 코팅 시험 표준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8.9.2절 적용. A. 전원 부위 양극 사이의 절연에 대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중 하나씩을 차례대로 했을 경우 13.1절에 기술한 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소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잠깐 봤던 인슐레이션 다이어그램 보면은 요 A에 대한 기능 절연은 이제 퓨즈 전단까지만 보는 거예요. 퓨즈 뒷단에서는 이제 요 절연을 보지 않습니다. 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B. 최소 거리.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1mm가 될 수도 있고 뭐 오염 등급에 따라서 뭐 2mm, 3mm 될 수 있습니다. 미만의 호흡 또는 간극을 연면거리로 삽입하는 경우 그 폭에만 제한해야 한다. 이제 그림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해당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C. 공간거리가 보호수단을 제공할 경우 해당 부분이 몰딩에 의해 위치가 단단하게 고정되거나 부품의 변형 또는 움직임에 의해 거리가 규정된 값 이하로 감소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뭐 기판 위에 이제 막 부품을 장착하다 보면은 1차 측 회로 부품들이 이제 뭐 리드가 좀 튼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힘을 줘도 이렇게 이제 휘청휘청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컴파운드 같은 걸로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서 제 위치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해당 부분 중 하나가 제한 범위 내로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소 공간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 이제 이렇게 몰딩이나 이제 이런 걸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안 움직이게 해야 되고 혹여나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불리한 조건으로 공간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8.9.3절 절연 혼합물로 채운 간격. 8.9.3.1 일반상 절연 혼합물과 함께 안전하게 접착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도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절연 혼합물로 채워 공간거리 및 연면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체 절연에 대한 요구사항만을 적용한다. 이만저만 해서 컴파운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거리가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연면거리도. 그러면 이제 뭐 컴파운드를 이렇게 몰딩을 하면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적용을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요구사항을 고체 절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거리나 연면거리가 이제 좀 적용을 안 해도 되고 표 15, 표 13에서 표 15, 표 16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한 처리의 예로는 다층 프린팅 기판의 한개 층상과 인접한 트랙 사이에 내부 절연과 간극을 채우는 절연 혼합물로 처리한 포팅, 캡슐화 및 진공 함침법, 부품 또는 하위 조립품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고체 절연을 여러 가지 고체 절연 형태가 있겠죠. 이런 뭐 기판상의 포팅도 있을 거고 캡슐라이제이션도 있을 거고요. 함침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함침, 그러니까 공간거리나 연면거리,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샘플의 검사, 측정 및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샘플이 8.9.3.2 및 3.4 또는 8.9.3.3 및 3.4 중 하나에서 규정한 열수단 습도 전처리 및 내전압 시험에 통과한 경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의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8.9.3.2절 및 3.4절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요걸 만족을 하든지 또는 8.9.3.3절 및 3.4절을 만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뭐 열순환, 습도 전처리, 뭐 내전압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샘플이 이러한 시험을 뭐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9.3.4절이 지금 이제 뭐 두 가지 경우에 다 적용하는 시험이에요. 열순환 시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68시간, 뭐 1시간, 2시간, 1시간. 이게 뭐 사이클링이네요. 그죠? 요걸 이제 10회 반복해서 이제 시험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함침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시험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일단 8.9.3.2절을 보면 전도성 부분 간의 고체 절연을 구성하는 절연 혼합물. 절연 혼합물이 전도성 부분 간의 고체 절연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완성 샘플 하나를 시험한다. 몰딩을 한 모듈에다가 뭐 케이싱을 해서 몰딩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샘플 시료가 되겠죠. 그 하나를 가져다 이제 시험을 하는 거고, 샘플은 8.9.3.4절에서 규정한 아까 그 열선환을 말하는 거죠. 그걸 48시간만을 제외한, 그러니까 5.7절에 이제 48시간이 아닌 이제 그거 제외한 습도 전처리.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그 환경 조건이 있죠. 시간하고 이제 온도하고 습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온습도만 이제 적용해서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48시간은 이제 5.7절 습도 전처리 때 얘기고 여기서는 시간이 따로 나와 있죠. 68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전처리. 그 다음 시험 전압을 1.6배 증가시킨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8.8.3절에 따라 내전압 시험을 차례로 실시한다. 시험 후 절단면을 포함한 검사 및 측정을 한다. 재료 균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연 혼합물 내의 손상 또는 빈틈은 고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열순환 사이클링을 하면 이제 적합성 검사를 할 때 시험 후 절단면이니까 이제 이렇게 사이클링을 하고 잘라볼 거란 말이에요. 단면을 뭐 여러 번 잘라보겠죠. 이제 켜켜이 이제 한두 번 잘라보면은 절연에 문제가 있을 만한 현상이 딱 보이겠죠. 그래서 절단면을 이제 검사하고 측정해봐서 이제 균일성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 절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손상이 보이거나 빈틈이 보이거나 그러면 뭐 절연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적합으로 봐야 한다. 8.9.3.3절 기타 절연 부분과 견고한 접합을 구성하는 절연 혼합물. 절연 혼합물이 기타 절연 부분과 견고하게 접합되는 상황에서 접합에 대한 신뢰성은 3개 샘플을 시험하여 확인한다. 아까 그 8.9.3.2에서는 한 개의 완성 샘플로 하는 거고, 여기는 3개의 샘플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용제에 기초한 에나멜 건선의 배선을 사용할 경우 이 배선은 시험을 위해 단단한 접착 근처에 놓인 금속박 또는 나선의 소수 배선으로 교체한다. 3개의 샘플을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8.9.3.3절은 위에 같이 이제 전도성 부분 간의 절연 이게 아니고 기타 절연 부분과 견고한 접합 이제 잘 붙어있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개 샘플로 하는데 이제 용제에 기초한 에나멜 건선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에나멜 건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시험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샘플 중 한 개는 8.9.3.4절 열순환 이제 이 시험이 되겠죠. 규정한 열순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열순환 중 마지막 주기의 최고 온도 처리 종료 직후 883에 이게 이제 내전압이 되겠죠. 여기에 1.6배의 시험 전압으로 내전압 시험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 샘플은 이제 지금 하나 갖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열순환 시험을 한 거고, 2개는 5.7에 따른 습도 전처리 48시간 동안 수행하고, 이어 이제 883점 내전압이죠. 1.6배의 시험 전압으로 내전압 시험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2개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열순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되게 시간만 따져봐도 68시간 이걸 이제 챔버를 옮기지 않고 한 챔버에서 이제 온도를 변경하면서 이제 사이클링을 한다고 쳤을 때 트랜지언트 타임이 있죠. 이 온도가 변화를 주면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한 시간보다 길 거예요. 그러면 68, 69, 71, 72 72시간에 이제 10시간 정도, 5시간만, 3시간만 해도 이제 75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그걸 10회 수행하는 거니까 750시간이 되는 건데요. 750시간이면은 며칠인가요? 한 32일 정도 나오네요. 한 32일 정도 열순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순환 시험에서 내전압도 해보고 잘라서 구조검토도 하고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컴파운드를 하면 몰딩을 하면 절연에 있어서 이제 혜택은 많이 있어요. 그죠? 콤팩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발열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이제 IP나 이제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되죠. 먼지나 물 부어든 것도 이제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그런 베니핏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제 시험상에 이제 그 열순환 시험 할 때 이제 내용들이에요. 8.9.4절 연면거리와 공간거리의 측정. 적합성은 그림 22에서 그림 31까지 규칙을 고려한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예, 이제 각 그림에서 점선은 공간거리, 그 다음에 음영이 있는 굵은 선은 연면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최소 공간거리가 3mm 또는 그 이상이라면 조작자 보호수단으로 간주되는 그림 23에서 25 및 그림 27에서 그림 31까지의 연면거리에 가로놓인 간극의 최소거리 x는 오염 등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간극의 최소거리는 다음과 같다. 환자 보호 수단으로 간주되는 이제 그림 이제 말고 조작자 보호 수단으로 간주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조적자 보호수단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소 공간거리가 이제 3mm 또는 그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3mm 이상인 경우죠. 그죠? 공간거리가 3mm 보통은 넘죠. 토해모 OP로 하면은. 그래서 오염 등급 위일 때는 0.25. 그러니까 이제 각호를 낼 때 0.25만 내서 이제 연면거리를 하면 돼요. 오염 등급 2면은 1m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 환경이 오염 등급 2니까 각호를 1mm로 보통 냅니다. 오염 등급 3이면은 이제 뭐 1.5로 넓어지죠. 1mm가 이제 뭐 일반적입니다. 규정된 최소 공간거리가 3mm보다 작다면, 위에는 이제 3mm 이상일 경우고, 이제 미만일 경우에는 옆면거리에 가로놓인 간극의 최소거리 x는 다음보다 작다. 전 단락에서 규정한 관련값 또는 규정된 최소 공간거리의 3분의 1값. 요구사항이 3mm가 안 되는 데에서 각호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이런 좀 줄여준다고 봐야죠. 환자 보호 수단으로 간주되는 연면거리에 가로놓인 간극의 최소거리는 오염등급 1 및 오염등급 2에서 1mm, 그리고 오염등급 3에서 1.5mm이다. 이제 이게 조작자일 때 3mm 이상일 때 이렇게 오염등급에 따라서 이제 각호 폭이 정해졌죠. 이제 환자 보호 수단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오염등급이 2라고 2면은 이제 1mm로 해야 되고, 이제 오염등급이 1이라고 해서 이제 조작자 같은 경우는 0.25로 이제 작게 해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그냥 1mm로 해야 되고, 오염등급 3은 이제 1.5mm로 갔네요. 그죠? 80도보다 작은 사이각을 가지는 홈은 가장 불리한 위치로 이동시킨 Xm의 자전 연결부로 간극을 메운다고 간주한다. 그림 25 참조. 그림을 보도록 하고요. 홈의 꼭지를 가로지른, 이거 그림을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그림 25를 한번 보면, 그림 25를 보면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이게 Xm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염 등급이 2다. 그리고 이제 환자 보호 수단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1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mm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 작으면 어때요? 그냥 공간거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공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직선거리죠. 이렇게 연면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제 1mm보다 안 되는 구간으로 들어오면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게 건너뛰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보면 고려 대상 경로 폭이 Xmm 이상이고 80도 미만의 내각을 갖는 V자형 홈을 포함한다. 이게 뭐 80도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연면거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홈의 꼭지를 가로지른 거리가 Xmm 이상인 경우 연면거리는 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24라고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 1mm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제 1mm보다 크다고 봤을 때 뭐 2mm라고 치면 공간거리는 시선거리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면거리는 호흡 윤곽에 따라 결정한다. 근데 뭐 공간거리는 이제 쭉 가면 되고 연면거리는 이제 여기 1mm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그렇죠. 뭐 가장 가까웠을 때 가장 가까운 상태로 측정을 하는 게 맞죠. 다음에 계산된 연면거리는 측정한 공간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뭐 표 15, 13, 14, 15, 16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계산돼서 나온 연면거리가 있고 공간거리가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연면거리는 공간거리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거리 하다 보면은 공간거리가 더 이제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면거리를
그 공간거리에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연면거리가 낮아지지 않게. 니스, 에나멜 또는 사나무의 피복은 무시한다. 예, 그러나 피막이 전기적, 열정 및 기계적 성질에 관해 동일 두께의 절연재료의 얇은 박막과 동일한 경우 절연재료의 피막은 절연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열적, 기계적 어떤 그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절연 재질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뭐 코팅이어도 절연 재질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얇은 박막, 필름 같은 거 이제 0.04T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코팅한 정도죠. 뭐 그런 것도 난연 재질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테이핑해서 내전압 시험 해보고 적합하다고 보잖아요. 물론 이제 부석사 L에 그 시험 내용이 추가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얇더라도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개 또는 두 개의 보호선을 위한 연면거리 또는 공간거리가 한 개 이상의 플로팅 전도성 부분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표 12에서 표 16까지의 규정한 최소값을 그 절단 부분의 합계에 적용한다. Xmm 미만의 거리를 제외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컨덕터가 중간에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에 아마 나올지 싶은데요. 다른 규격이긴 한데요. 60335-1을 한번 보면 근데 요 4번이 이제 메탈 파트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바깥에 이제 억세서블 파트고 그러면 요 뒤하고 이 사이에 절연거리가 있을 거고 그쵸? 요 뒤하고 이제 요 G하고 예, 거리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DE나 DG나 이제 요 거리는 같은 것 같고 요게 라이브 1, 라이브 2 컨덕터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닿으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럼 이제 절연거리를 잴라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2에서 이렇게 뒤로 가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절연이 돼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절연 컨덕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F 블럭이죠. F에서 L1까지 이쪽이 충분히 떨어져 이쪽이 원 MOP고 이쪽이 원 MOP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체가 들어간 경우 요거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중간에 이제 플로팅이 된 건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값을 이제 더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면거리에 가로놓인 홈이 있을 경우 홈의 폭이 Xmm 이상일 때만 홈의 벽을 연면거리로 계산한다. 기타 모든 경우는 홈을 무시한다. 그림 24번. 그래서 이제 X 그러니까 1mm 이상이면은 이렇게 이제 연면거리 할 때 타고 가면 되고요. 공간거리는 그냥 바로 가면 되고. 바로 그림 23번이 이제 1mm가 안 되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연면거리고 공간거리고 그냥 직접 가는 거죠. 최단거리로. 절연의 표면 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놓인 장벽의 경우 먼지와 습기가 접합부 또는 오목한 부분에 침투할 수 없도록 장벽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연면거리를 장벽에 따라 측정한다. 접합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상대물하고 이제 이렇게 접착을 해서 이제 절연을 한 경우는 그 접합면에 그 접착제가 이제 절연을 유지한다고 보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그 절연 검증을 안 한 경우면 그냥 그 배려 없이 그냥 그 접합면을 따라서 연면거리를 또는 공간거리를 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배려가 돼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됩니다. 기기 인렛이 부착된 애미기기의 경우 적절한 커넥터를 삽입하고 측정을 실시한다. 비착탈 전원 코드를 사용한 기타 애미기기의 경우 제조자가 규정한 최대 단면적의 전원도선을 부착하고 측정을 실시하며 또한 전원도선을 떼어
내고도 측정을 실시한다. 사람이 이제 전원 코드 코드셋을 이제 탈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전부가 노출돼서 감전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따져줘야 되는데, 보통 인증품을 쓰면 자전에 대해서는 잘 만족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진 않죠. 그런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는다. 비원형 꼭지를 가진 너트 및 나사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조인다. 그림에서도 잠깐 보였었는데요. 외부 부분에 있는 슬롯 또는 개구를 경유하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그림 6의 표준 테스트 핑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테스트 핑거 한번 봤었죠. 사람 손가락같이 생긴 거. 필요하다면 측정하는 동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출 도선 임의의 점 및 금속재 외장 부분에 힘을 가한다. 너무 많은 힘을 가하진 않고요. 한 2N 정도. 선에는 한 2N 정도. 외장은 튼튼하니까 한 3kg 정도, 30N 정도 힘을 가해서 이제 저렴거리가 이제 훼손되지 않는지. 해당하는 경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5.9.2.2절에 따른 테스트 후의 사용 이후에 측정한다. 이게 PCB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 같은 경우도 한 2N 정도로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컴파운드나 접착제 같은 걸로 좀 고정을 해 놓으면 이런 거에는 움직이진 않겠죠. 이게 도체가 이제 이렇게 저전체 위에 이제 두 개의 도체가 있을 경우, 연면거리, 공간거리는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최단거리로 가면 되고요. 이제 오염 등급에 따라서 각 폭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오염 등급 2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 1mm가 되겠죠. 1mm보다 안 된다 그러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1mm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각호는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냥 직선으로 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1mm 이상 되는 각호는 공간거리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 연면거리는 이렇게 연면을 따라서 저전체를 따라서 재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80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끝에까지 저전거리를 이제 쳐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1mm가 딱 되는 부분에서 그냥 꺾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라운딩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간다. 이제 그런 얘기고, 배리어를 이렇게 해놔도 이게 시험을 해서 검증이 안 되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밑으로 그냥 이 접합면을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mm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 뚫어놓은 각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배리어는 이제 접합면이 검증이 안 됐고 각홀이 1mm 이상인 경우에는 공간거리는 여전히 이제 직선 경로고, 연면거리는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1mm 넘는 구간, 안 넘는 구간, 이제 이게 차이는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제 볼트를 박아 놓은 경우네요. 볼트하고 안에 이제 충전부가 되겠네요. 볼트 헤드가 이제 이렇게 공간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제어되고, 연면거리는 이렇게 저전면을 따라서 1mm 이상 떨어진 경우 얘기예요. 이쪽이 1mm 안 되면은 이제 공간거리하고 똑같이 가야 되고, 1mm가 여기 이제 안 되는 경우네요. 큰 경우 여기 이제 이게 이거 다 이제 넘는 경우네요. 딱 보면은 기본 동작 이제 판정 원리가 있죠. 몇 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